여기는 서울랜드. 신선한 공기. 서울랜드. 89년 가을 서울랜드에서 만드는 추억이 즐겁다. 서울랜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3대 테마파크로 불리우며 큰 인기를 끌었던 서울랜드. 1988년 개장 첫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서울랜드 탄생 과정에서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데, 서울랜드에 대한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0에서 80년대) 폭발적인 고도 성장을 하던 대한민국. 1977년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1000를 넘어섰는데요. 이때쯤부터 차츰 새로운 놀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장충체육관과 창경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장충체육관에서는 권투와 레슬링 경기가 종종 열렸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창경원에서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코끼리, 기린, 낙타들과 호랑이가 있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1974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창경원에 50만 명의 인파가 몰렸고, 부모를 잃어버린 미아가 수백 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창경원은 조선 왕조의 5대 궁궐 중 하나였고, 일제시대 때 창경궁을 동물원과 놀이동산으로 만들고 창경원으로 격화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창경궁 복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경원에는 휴일마다 인파가 몰려 수용인의 한계도 이미 도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1977년 1월 부자춘 서울시장은 창경원 동물원을 과천으로 확장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동물원과 대규모 놀이시설이 들어설 곳은 바로 청계산 옥녀봉 일대의 과천 막계리, 바로 이곳입니다. 막계 1리에는 서울대공원이, 막계 2리에는 서울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60년대 과천 막계리는 평범한 일상을 지닌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까지 막계 1리에는 70여 가구가, 막계 1리에는 60여 가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968년 400세대로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장막성전이라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신천지와 이만희 씨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한동안 다큐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그 종교단체 맞습니다. 다른 종교단체에 들어가 신도 포교 활동을 하고, 한번 종교에 빠지면 가족과 친구도 외면하고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그 신천지의 모태가 된 곳이 바로 장막성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막성전은 1966년부터 이곳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김종규라는 사람이 호생기도원을 시작하였고, 신도들과 여자 문제가 생겨 김종규는 추방당하고,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교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17세였다고 하네요. 이분, 현재 유명 가수의 장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장막성전은 조만간 종말이 온다는 내용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1969년 11월 1일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장막성전에 모인 신도 14만 4천 명만 살아남는다. 세상의 환란이 지나면 장막성전과 신도들의 신천지를 이룬다. 이러한 말세와 종말론을 내세웠고, 신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 집과 재산을 팔고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1970년 이곳에 모인 신도수가 800세대 5천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곳이 예전 장막성전이 있었던 터입니다. 800평 부지에 신도들이 한돌한돌 벽돌을 쌓아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그날, 1969년 11월 1일, 그 날이 밝았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신도들은 당황했겠죠. 수많은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교주 유재열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그는 1971년 장막성전의 전 재산을 다 털렸다며 유재열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주 유재열은 1975년 사기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 일로 수많은 신도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계리에 남아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었겠죠.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976년 서울시의 대공원 조성계획 발표였습니다. 이들은 온 힘을 다해 다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서울대공원과 서울랜드 조성 과정에서 가장 강렬한 저항은 바로 장막성전 신도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에 수백 건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도 중 일부는 옮겨갈 집을 마련해 달라며 한밤에 칼을 들고 서울대공원 건설 사업소에 침투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심하던 서울시는 막계리 주민들과 장막성 전에 과천시 문원동에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극렬한 저항을 하던 무권리 세입자 신도들에게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안양 호계동에 분양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보상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막계리의 모든 철거가 완료된 시점은 1984년 11월로 계획이 발표되고 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1984년 1월 서울랜드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대규모 놀이시설을 대기업이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랬는데요. 사업자로 선정된 곳은 바로 당시 자본금 기준 국내 9위였던 대림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착공 8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자금 조달의 차질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으나 당시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른바 3조 경제호황 시대로 시장 상황이 매우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마도 다른 수많은 사업 기회들이 널려있던 상황이라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당황하게 되죠. 부랴부랴 새로운 시공사를 찾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한일건설입니다. 한일건설은 한일시멘트의 계열사로 고 허채경 회장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허채경 회장의 회고록을 보면 이 사업은 서비스업이라 우리에겐 생소한 업종이었고 사정도 여의치 않아 여러 번 고사하였지만 서울시의 끈질긴 권유로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1988년 5월 11일 재착공이 들어간 지 2년 만에 서울랜드는 개장하게 됩니다. 25만 평 부지의 한국판 디즈니를 표방하며 5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이용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슈도 있었다고 하네요. 서울랜드는 개장 5년 만에 1000만 명이 방문을 하였고 90년대에는 연간 방문객이 350만 명에 이르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경쟁 시설들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현재는 연간 150만 명 정도로 인기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네요. 청계산 옥녀봉의 깊은 골짜기, 한때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성전으로 14만 명을 넘어 연간 수백만 명이 모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테마파크로 이곳은 무언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신기한 기운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시티살롱이었습니다.